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엔저 관련해서 환율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 뭐 다른 개장전 이야기 영상이라든지 다른 영상들에서 이미 뭐 엔화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 하긴 했을 거예요. 뭐 자동차는 이제 경쟁이 여기 이제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기업이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아직도 뭐 일본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엔터주에 대한 부분, 그런 엔화 환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엔화에 대해서, 아니, 환율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몇 가지 종목 차트 가볍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뭐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정말 있겠지만, 결국 금리와 환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그 엔화의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 환율에 대한 부분이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뭐 제가 뭐 3월 초 중순부터 계속 좀 엔화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됐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1년 저가를 새롭게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뭐 엔저라고 했을 땐 기본적으로 이렇게 엔 달러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냥 이 화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에 국가와 국가의 그 통화와 통화 간의 그런 교환에 대한 그런 비율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돈을 조금 주고 상대국의 돈을 상대국의 돈으로 많이 바꿀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를 조금 주고서 상대국의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현재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돈을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요만큼을 주고서, 과거에는 이만큼 줬어야 되는 걸, 뭐 1135원 이라든지 뭐 요런데 이렇게 줬어야 되는 걸, 지금은 이거를 주고도 100엔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일본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 수출이라는 것에 있어서, 수출이라는 것에 있어서 수출 경쟁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환율이라는 것은 각 해당 국가들이 수출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환율을 가급적이면 저환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왜냐면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물건을 수출합니다. 수출한다면 해당 결국 국가의 돈으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진행이 돼서 결국 이 돈을 받아서 해당 기업은 물건을 생산하는 A라는 기업의 제품의 생산 회사는 돈을 받아서 결국 자국의 돈으로 바꾸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뭐 여기서 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이 해외 돈으로 받았을 때, 이 해외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꿨을 때 그런 돈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율이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뭐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수출하는 기업의 자국의 환율에,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수출을 했을 때 해당 국가의 돈을 받아서 자국의 돈을 바꿨을 때 늘어난다는 거죠. 그 돈의 액수가. 그렇기 때문에 수출 기업이 많은 국가들은 당연히 저환율을 좋아할 것이고, 수출 기업에겐 경쟁력이 높아지는 부분이고, 또 반대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경쟁이 꽤 있는 국가들 간에는 상대적으로 두 통화의 가치의 밸런스가를 봤을 때, 어떤 국가의 돈이 가치가 높아지고 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게 마이너스 빠지는 게 해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을 조금 주고서 이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에서는 지금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 상태다. 우리나라보다 지금 뭐 이때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그런 분명인데, 그런 가운데서 뭐 주식시장으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뭐 엔저 수혜주를 찾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외화 부채가 많은, 특히나 엔화 부채가 많은 뭐 그런 기업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부채가 엔화로 표시되는 부채가 많다면 우리나라의 돈으로 그 부채를 조금만 줘도 부채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수입을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 국면이라는 부분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다 빠졌지만 결국에 그 이상 회복했잖아요. 항공과 여행 업종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빼놓고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정말 과거 기사입니다. 과거 기사. 2013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이 뭐 5년 주기라든지 뭐 10년 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부분인데 그런 속에서도 그 안에서는 반복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약간 시각이 달라질 뿐이지만 결국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과거에 내용이 있었다. 원고 엔저 뭐 이런 식으로 내용 나와 있었고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으로 환차익으로 인해 이득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 나와 있고 그런 내용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추가로 다른 기사를 또 보면 엔저 수혜주를 검색해도 좀 가장 상단에 나오는 기사이긴 해요. 그래서 PS텍이 엔저 수혜주구나. 왜냐? 이유는 자회사 덕분에 덴소 풍성전자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약간 거리가 생긴 게 얘는 매각을 했다라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PS텍을 보이긴 할 텐데 엔저 수혜성으로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엔저 수혜주로 이야기됐던 부분이 결국 자회사에 대한 부분인데 자회사를 현재 매각을 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과거에 급락이 했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 이제 이건 14년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던 여행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 있고 한데 이쪽은 좀 빼놓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채가 많은 게 사실 이거는 뭐랄까요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그런 거 다 까볼 필요성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원래 한국전력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외화 부채가 좀 꽤 있는 기업들이고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롯데 일본 롯데와의 그런 관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차트 종목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계 관련된 부분이 정밀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을 꽤 하는 부분이 아직도 국산화가 많이 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오히려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건 최근에 합병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주가가 분할 합병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넥스턴 같은 경우는 회사의 주인이 바뀌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상황인데, 하여튼 차근차근 가볍게 요 두 종목 가볍게 보고, 나머지 또 다른 종목들을 조금은,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그래서 두산인프라코부터 먼저 보면, 두산인프라코 전에 얘부터 먼저 보자. PS텍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차트가 올라오고 조정주고 지금 계속적으로 레벨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은 어떻게 보면 여기 갇혀있는 상황이죠. 갇혀있는 상황이다. 이 캔들 안에서 갇혀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일단 하단에서 요 시가라든지 요 60일 이동평균선 지켜주는 여부 그리고 방향성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캔들 안에서 갇힌 구간에서는 매매해도 별게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확실하게 제끼던지 밀려주던지 한 다음에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얘는 또 엔저 관련성도 자회사 이미 팔았기 때문에 관련성도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보려고 했죠. 네. 하천기공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엔저 영향도 완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최근의 상승은 사실 정치 테마로성으로의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이고 기계 쪽이다 보니까 자동화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화 설비라든지 하여튼 로봇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엮일 수 있는 부분이고 테마성으로 현재 차트 흐름은 이 차트죠. 딱 여기 살짝 요거 같은 경우 이렇게 돼서 요렇게 요 느낌인데 현재는 어쨌든 요 차트죠. 결국엔 이 차트 제가 최근에 강조를 안 했지만 이 차트에 대해 이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개장전 이야기에서 그동안 L자형 차트 코로나 저점 찍고 이렇게 쭉 가고 하반 경지 보여주다가 결국 이렇게 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 차트 주목해보자 그림을 했는데 결국 얘도 그런 흐름 속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너무 없고 지금 어쨌든 정치 테마로서의 강한 움직임이 꽤 나온 상태라 접근하기엔 거리감이 있는 종목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딴 거를 보면 넥스턴은 뭐 바뀌면서 지분의 뭐 회사가 뭐 경영진도 싹 바뀌고 굉장히 뭐 바이오 산업 뭐 본격화한다는 뭐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여기 장대 음봉 나오고 받아치고 뭐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오는데 이제는 놓아줘야 될 상황 아닌가.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22도면서 깨지면 한번 이제 여기 깨지면 그야말로 좀 많이 깊이 조정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굉장히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추후에 그런 뭐 사업 본격화가 제대로 되는 것을 조금은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요 종목은 뭐 보기엔 조금 뭐 거리감이 있고 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매물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다. 사실 지금 뭐 메리트 있는 종목은 사실 한 종목밖에 없다고 봐요. 엔저 관련으로 언급되는 종목 중에 그 종목은 좀 마지막에 좀 이야기를 할 거고 보시면 새로운 얘도 뭐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계속적으로 달리고 있죠. 그래서 매도세가 꽤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근데 아래꼬리는 별로 안 달리는데 꽤 뭐 주가 의외로 지켜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래량이 지금 뭐 1시가 다 돼가는데 3,000주밖에 없다, 3,500주밖에 없다. 정말 뭐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다. 물론 시장에서 정말 소외되고 거래량이 극도로 적어졌을 때 정말 거기서 대박주가 나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 다시 증가하면서 빵빵 움직이는 그러면. 그렇지만 어쨌든 차트가 굉장히 이런 구간도 아니고 지금 이미 올라와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도 뭐 메리트는 떨어지고 접근하기 자체도 너무 힘든 종목이다 라는 정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나마 좀 괜찮게 보이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얘도 이제 자동화 설비 뭐 반도체 제조 장비 뭐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라든지 뭐 자동화 뭐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 그쪽으로도 뭐 이슈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뭐 저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 한번 크게 움직였고 다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62동평에서 지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뚫고 가면 재미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약간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목록 이거 옛날 기사라서 좀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쉽게 찾은 엔저 수혜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 눈에 봤을 때는 300THK가 가장 눈에 들어오고 조금 관심이 좀 가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얘도 거래량이 현재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1시가 넘었는데 3만 주 정도 거래가 됐고, 그렇지만 호가가 탄탄한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탄탄한 편이라서 접근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조금은 뭐 지켜볼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규 접근의 입장에서는 조금 차트적으로 가격 잡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1차 정도는 현재 뭐 요런 라인 오늘 시가 이하에서 1차 정도는 뭐 무난하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분할 매수 시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하여튼 어떠한 뭐 재미난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지 조금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뭐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14,000 라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가로 요 15,000 라인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한 또 관심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저 및 뭐 환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또 어떻게 보면 그거 관련으로 조금 볼 수 있는 제 관심 종목에 대한 한 종목도 조금 어떻게 보면 소개를 시켜드리는 부분이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르 코멘트,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 또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셔서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